은값 금값 폭락하고 오늘 그렇죠. 뭐 레버리지는 한가가 들어가고 60%. 네.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 양정환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고선 그렇죠. 나갔단 말이죠. 네. 그 연준은 그동안 계속 미리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예고해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케빈 워시가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은 이런 거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코스피 5철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3천 얘기를 하니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모성으로 코스닥을 사긴 사는데 지수를 사버린 겁니다. ETF를 지수를 하니까 실상은 다 개인들 자금이었던 거고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2차전지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매도 폭탄으로 번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시장이 정말 한국 시장이 겁나게 올라갔는데 그죠? 네. 2월 초 들어오면서 지금 급격한 변동성에 지금 노출이 된 상황인데요. 예. 오늘 뭐 방송하는 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2월 첫 거래일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시장 조정 흐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짐이 좀 나타났고 네. 주식시장이 이제 그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지명되면서 특히 이제 뭐 은값 금값 폭락하고 오늘 그렇죠. 뭐 은선물을 레버리지는 한가가 들어가고 6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세를 증시 자체가 이런 약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리스크 오프가 발생했다 볼 수 있겠고요. 케빈 워시가 가진 그런 매파적 분석과 그 예측 불가능성 이걸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비둘기처럼 지금 뭔가 변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실상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과거 행보라든가 철학을 봤을 때는 이게 이게 단순히 비둘기가 아니다. 뭐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 한창 그때 그 연준 이사로 재임했던 시절에 2006년, 11년 뭐 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양정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고선 그러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어떤 임무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뭐 케빈 워시를 이제 뭐 지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더 유명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인데 그럼 케빈 씨가 와가지고 뭐 큐티하고 뭐 금리 올리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임명 안 했겠죠. 근데 네.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이 네. 태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케빈 워시가 하려고 하는 네. 거는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금리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6조 6천억 달러인가 뭐 이런데 이게 더 많으니까 금리를 낮추더라도 동시에 대체도표를 빠르게 큐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은 이런 거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래서 이제 그게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그 연준은 그동안 계속 미리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예고해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빈 워시가 이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줘야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케빈 워시니까 이걸 굉장히 시장에서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그 사람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딱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럼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참여 워시 자체가 금리는 낮추고 싶어하지만 또 통화량은 줄이고 싶어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싫어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워시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금리 인하 기대보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유동성 회수라는 대체대표 축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저는 그건 상황입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독특한 상황 물론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죠. 트럼프 있을 때까지는 사실은 시장에서 막 과거의 매파적인 성향들로 그렇게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보자는 거지만 조금 더 확인할 측면이 있지 않나. 지금 매파라고 몰아붙이는 건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이태일에서 지금 아까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예,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차피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과열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거고 차익 매물도 그래서 발생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과열이 좀 식어가는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에 정부가 코스닥 3천 시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거의 데드라인을 선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그래서 공매도들이 항복이 유도가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장을 그 포머성 패시브 스퀴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5철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3천 얘기를 하니까 5천 달성했으니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모성으로 코스닥을 사긴 사는데 종목을 거리기 어려운 거예요. 종목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 그렇죠. 7,100짜리 사기도 그렇고 하니까 시총순으로 패시브로 그냥 사는 거죠. 지수를 사버린 겁니다. ETF로 지수를 사니까 그러면 그 지수가 그 LP 그 증권사 LP의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금융투자 매수로 잡히는 거죠. 네, ETF도 그렇고. 네, ETF에 그런 식으로 LP가 기기적으로 현물을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게 그 기관 그 금융투자 잡히지만 실상은 다 개인들 자금이었던 거고 이게 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가 자금이 되면서 인덱스 펀드 비중으로 위주로 다 매수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또 공매도 많으니까 쇼스퀴즈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 금요일 오전장까지 대략 발생을 하다가 이게 대부분 이게 반대로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만 올린 거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30일 날 갑자기 막판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정문발 모멘텀과 기계적 수급이 만든 신기루가 이제 그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면은 모두 다 올라갈 거라는 게 그런 불패론이 깨진 겁니다. 에이벨바이오라든가 HLB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그 어떤 그동안의 그 수급으로 밀려 올린 산이 앞으로 이제 수급이 빠지게 됐으면 수급 절벽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지금 직면한 거고, 오늘부터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냐 우려를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수급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이 리스크 오프로 한국 그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국내 시장을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지금 선물과 현물 간의 백오데이션 상태라서 싼 선물을 사고 그 비싼 현물을 파는 그런 금융 투자의 매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수가 밀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급락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판에 들어간 물량은. 그러면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물리면 매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빠져 있을 때는 버티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시 그 오후장 좀 넘어갈 때만 해도 코스닥에서 금융투자 매도가 2천억이 안 됐다가 막판에 갑자기 시장이 더 밀리면서 4천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다 각기 제각기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 매수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우군이 아닌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쭉 매수를 했지만 반대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했을 때는 이게 즉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패시브 스퀴즈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금요일 날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버틴다. 그동안 금융 투자를 통한 패시브 자금들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했는데, 그런데 1월 30일자 기준으로 에이벨바이오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무조건 간다라는 이 환상이 깨져버린 거고, 그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확 깨진 것보다 네. 자금 매도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이제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 없는 소외되는 두려움 포머란 말이에요. 그죠? 시장에 대한 포머, 반도체에 대한 포머, 이제 코스닥에 대한 포머였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수급상.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기다리던 조정이 오면 조정은 기회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 자금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이거는 레버리지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같이 겹쳐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수급이 밀어올린 산은 수급이 빠질 때 절벽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수급으로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단 말이죠. 사실상 어떤 펀드멘탈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건 경고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코스닥 3천 간다 막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을 좀 계속 경고음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이 급등에 대한 경고음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억지로 샀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 그 ETF를 살 때 억지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해지가 발생하면서 매수를 강력하게 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ETF 팔 때는 이게 반대로 시장에 가장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1월 25일에 하루에 개인이 ETF로 5,952억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사이드카 발생했어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 단기적으로 만들어낸 포모가 만들어낸 수급에 의해서 네. 사실은 변동성이 생긴 거 수급 요인이죠. 사실 코스닥이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수급 요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생긴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그 공통점을 예.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내에 금융투자 비중 그러니까 코스닥 150 내 비중이 높으면서 금투 물량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자칫하다 2월 한 중순까지는 이거 매도 폭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일단 패시브 자금의 가장 큰 통로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단기 급락이 좀 투가 나온 이유도 있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컸고 그리고 HLB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펩트론 이런 이제 그 1월 달에 많이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악재 되게 민감해요. 지금 이 수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호재 뉴스가 어떤 그 재료가 소멸됐을 경우에는 금융수사 매도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네. 로봇 쪽에서는 지금 레이버 로보틱스가 시총 대비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꾸 급등이 나와요. 빠질 때도 매도 물량 크지 않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섹터 그 시가점 상위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익이 났으면 좀 챙기실 때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금요일 날부터는 좀 수익을 좀 챙겨라. 그리고 오늘도 좀 현금 비중 늘리고 왔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숏 커버링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마무리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도 이익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LP 포지션 청산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그런 급락세가 뭐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2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무지성 패시브 자금이 빠진 자리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어떤 포스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칫하다가 1월달 급등한 것들을 전부 반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를 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형주도 그래. 코스닥은 그렇다 치고 대형주는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이 버팀목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닥과 코스닥 하락의 성향이 달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 특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그 케빈 러시로 인한 네, 외국인 글로벌 들어왔다. 시장에 리스크 오프가 발생해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뭐 JP 모건스탠인가요? 어디서 JP 모건이죠. 그 삼성하이닉스 합계 영업이 올해 뭐 460조인가 뭐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다는 거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23년도 7월 26일에 2차 전지 섹터가 쇼스틱이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에코프로가 당시에 이제 150만 원에 넘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에코프로 BM, 포스콜딩스, 포스피체 등등 2차 전지 섹터 전부 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 당시에는 27년부터 2030년까지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뭐 연 30에서 50%막 성장하는 거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캐즘이 좀 아직은 장기화되고 있고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되면서 성장의 기울기가 확 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말 그대로 지수 견인용으로 수급이 왜곡되면서 급등한 것이고 그리고 23년 7월 달에도 공매도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면서 비자발적 자발적 판매수가 유입됐지만은 사실 그렇게 쇼스퀴즈가 터지면서도 시장에 대한 그 2차 전지 섹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위한 공매도 항복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부의 코스닥 3,000발원 그러면서 이 개인의 ETF가 매수가 되고 LP의 금융투자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가 일어나면서 강제 쇼스퀴즈가 유발된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그 압박 수급 랠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포머성 패시브 스퀴즈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끊기면은 수급 절벽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23년 될 때는 뭐 기대감도 있고 실적 부진에도 성장통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 방금 말씀드린 이 수급이 끊겼을 경우에 요거는 앞으로 패닉셀리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지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가동률 자체가 40에서 50% 수준인데 앞으로 7,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재고도 소진되고 현금흐름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니켈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P는 올라가지만 Q가 안 올라가는데 PQ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